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문학의 숲 전영임입니다. 혹시 서천의 밤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가만히 바라보신 적이 있나요? 은빛으로 일렁이는 물결과 어둠이 들면서 물속으로 몸을 잠그는 벚나무와 가로등을 보신 적이 있나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물보라에 몸을 맡긴 나무와 불빛들이 제 몸을 부풀리며 한들거리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찰랑거리는 물소리와 함께 서천이 주는 아름다운 밤의 풍경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 서천 산책 저녁 시간이 참 좋은데요. 음악 소리 잠시 죽이고 고요히 흐르는 물소리와 가끔 속닥거리는 오리들의 속삭임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예약 어떠신가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함께 걷는 문학의 숲을 산책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동물원이 부릅니다. 거리에서. 거리에 가로등 불이 하나 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땐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무얼 찾고 있는지 뭐라 말하려 해도 기억하려 하여도 허한 눈길만이 되돌아와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이곳으로 떠나버린 사랑의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네, 오늘은 모란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란꽃은 잎이 어긋나며 잎자루가 길고 작은 잎이 다시 4-5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네요. 5월에 여러 겹의 홍자색 꽃이 3가지 끝에 한 개씩 달려서 피는데 빛깔은 품종에 따라 백색, 황색, 홍색, 담홍색, 주황색, 녹홍색, 자색 등이 있으며 지름은 15cm 이상이라고 하네요. 꽃턱이 주머니처럼 되어서 씨방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꽃받침 조각은 5개입니다.
꽃잎은 5개에서 7개이지만 8개 이상인 품종도 있는데요. 크기와 형태가 같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거꿀 달걀꼴이고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게 패여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수술은 많고 수술대는 노란색이고 암술은 2개에서 6개이면서 털이 있다고 하네요. 열매는 9월에 가죽질의 둥근 분과가 달려 있는데 짧은 털이 많이 있다고 해요. 열매가 익으면 터지고 그 속에서 둥글고 검은 씨가 나온다고 합니다. 목단, 목자각, 부기화라고도 하는데요. 모란이라는 이름은 꽃의 빛깔이 붉기 때문에 붉은 단자를 써서 란이라고 하였고 또 씨를 생산하지만 굵은 뿌리 위에서 새싹이 돋아나오는 모습이 수컷의 형성을 닮았다고 해서 모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가지는 굵고 털이 없다고 합니다. 꽃이 피는 기간은 2, 3일이지만 꽃잎이 많은 종류는 7일에서 10일간 피기도 한다고 해요. 꽃은 아침부터 피기 시작해서 정오에 절정에 달한다고 하네요. 뿌리는 목단피, 꽃은 목단화라고도 한답니다. 꽃말은 부기와 장수라고 합니다. 작약과 모란은 꽃 모양이 비슷해 꽃만 보고는 구별하기 어려운데요.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작약은 여러 해살이 풀이고 모란꽃은 나무에서 피기 때문에 아래쪽 줄기 부분을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약꽃의 꽃말은 수줍음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잘 모르셨다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자, 조용남 씨가 부르는 모란동백 듣고 와서 모란꽃과 작약꽃 전설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란은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며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꿈속에 웃고 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바다에 떠돌다 어느 모래벌에 외로운
그리스에서 전해지는 모란꽃과 작약꽃의 전설입니다. 옛날 그리스에 페온이라는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공주였죠. 페온은 어느 날 산책길에 우연히 만난 말을 탄 뽀얀 피부에 기공자처럼 생긴 이웃나라의 왕자 헤삽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둘은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면서 사랑을 키웠죠. 너른 들판은 그들이 서로 사랑을 속삭이며 다니기에 알맞은 곳이었고 페온과 헤삽이 산책을 할 때면 산새들도 지저귀며 그들의 주변을 날아다니곤 했습니다. 페온과 헤삽은 동물들과도 아주 친해서 함께 들판에서 뛰어놀았죠. 하지만 둘이 너무 사랑해서일까요? 어느 날 왕자는 먼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헤삽 왕자는 길을 떠나며 페온 공주를 꼭 안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날 기다려줄 수 있겠소? 그럼요, 왕자님. 기다리고 말고요. 부디 꼭 이기고 돌아오세요, 왕자님. 두 사람은 마주 잡은 손을 놓지 못해 한참을 망설이다 헤삽 왕자는 애써 손을 놓고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왕자가 떠나자 공주는 왕자가 그립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었죠. 공주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기도를 하며 왕자와 뛰어놀던 들판에서 그리움을 달래며 왕자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왔지만 왕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날마다 문 밖에 나가 왕자를 기다리며 혹시나 헤삽 왕자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헤삽 왕자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자가 끝내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은 모두 왕자가 전사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왕자님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공주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믿음으로 왕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대문 밖에서 들리는 노랫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눈먼 장님 악사가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공주가 귀를 기울여 노래를 들었는데 아주 구슬픈 노래였습니다. 왕자는 공주를 그리워하다 죽어서 모란꽃이 되었다네. 모란꽃이 되었다네. 머나먼 이국 땅에서 공주를 그리워하며 애달프게 피어 있다네. 공주를 기다린다네. 가만히 들어보니 그 노래의 주인공은 바로 헤삽 왕자와 자신이었습니다. 장님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헤삽 왕자가 페온 공주를 그리워하다 모란꽃이 되어서 공주를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죠. 공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공주는 장님이 부르던 노래 속에 나오는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물어 찾아간 그곳엔 모란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모란꽃은 시들어 힘이 없었죠.
시들해진 모란꽃 앞에 패온공주는 시들해진 모란꽃을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모란꽃에 생기가 돌며 다시 싱싱해지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모란꽃이 분명 해삽 왕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왕자님과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공주는 몇며칠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공주의 애절한 기도는 신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느 날 모란꽃 옆에 아주 탐스런 작약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바로 패온공주였습니다. 결국 공주는 모란꽃이 된 해삽 왕자 옆에서 탐스럽고 예쁜 작약꽃이 되어 영원히 패온 왕자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 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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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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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오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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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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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능내역을 출발하다. 곽인숙.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생채기를 보듬고 견디어온
능내역이 웅성거리며 나에게 말을 거는데 기억이 녹슨 철길 위로 동행하던 느릿한 한숨 떠나보내라고. 4km만 더 가면 북한강이라고. 표지판 앞세워 등 떠미는데 분수처럼 쏟아지는 햇빛 마제 성당 기와집이 받아내며 마리아 수녀는 다산 선생의 생가를 가리킨다. 다산이 손을 흔들고 정조의 반짝이는 눈길은 피폐했었던 마을을 향하는데 낡은 부모 같은 기찻간, 오래된 책 냄새에 이끌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기차 2바퀴처럼 달려온 욕망의 속도 계산해보다가 나그네 피곤한 마음도 강진 땅 어디쯤에 유배되었으면 하다가 4km 저쪽 북한강 어느 기슭에 다다르면 가난한 나의 마음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웃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소중했던 옛 생각을 돌이켜 그려보네. 나를 치는 가슴이 서러워 아파와 한숨 지면 그려보는 그 사람을 기억하나요? 지금 잠시라도 달의 미소를 보면서 내 너의 두 손을 잡고 두나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을 한아름의 꽃처럼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음 지며 네 매수시 전한 마음 한없이 보내본다. 방송 안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89.1MHz 영주 FM 라디오 전영임의 함께 걷는 문학의 숲을 듣고 계십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주 FM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또 YFM 앱을 까시면 실시간 송출되는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걷는 문학의 숲은 월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오후 3시에 방송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최백호 씨가 부릅니다. 낭만에 대하여.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버려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버려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네, 지금 이 시간은 순 우리말을 소개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우리말인데도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잊혀졌거나 또는 아주 가끔 듣게 되는 단어들이 요즘에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코너를 하나 정해서 우리말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우리말은 검기울다입니다. 검기울다는 검은 기운이나 먹구름이 차차 퍼져서 해를 가리고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하늘에 떠있는 검은 구름이 해를 가리면 대낮도 컴컴해지죠. 마치 그 종말의 어떤 그런 징후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해가 지평선 너머로 잠기기 시작하면 어스름한 땅거미가 또 깔리죠. 이런 현상도 검기울다라고 하고요. 또 검은 기운이 차차 퍼져서 날이 컴컴해지는 그런 현상을 일컬어서
검기울다라고도 합니다. 무언가 좀 음산한 분위기가 연상되는 그런 말인데요.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해걸음에 검기울어지는 이렇게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면 삶이 참 더덥다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마음을 밝게 가지세요. 내일이면 다시 또 빛나는 신선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도들볕을 내뿜으며 힘차게 해가 떠오를 테니까 말이죠. 자, 소리새가 부르는 그대 그리고 나 들어보겠습니다. 파도를 가르는 힘도 딴 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낙엽 떨어진 그 길을 정답게 걸었던 그대 그리고 나 흰눈 내린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나 우린 헤어져 서로가 그리운 그대 그리고 나 새 구수영 얼마나 가벼워져야 날 수 있을까? 끈질긴 중력의 구에 벗어나 훨훨 봄 기운 그리운 날 창밖 쌓이던 사발론 위를 걷던 맨발 종일 발자국 만들었다. 서식지가 확실한 텃새는 쉴 새 없이 날개를 폈다 접었다. 먹이를 향해 부르는 노래. 착지에 실패한 새들이 묻어둔 맨발은 모두 씨앗이 되는 건가? 새로 구입한 무선 이어폰이
횡단보도에 조각 퍼즐처럼 누워 헤어진 애인의 소리 쏟아내고 안경점 CC 카메라에 잡힌 당신 어깨 새가 되었다. 드디어 한쪽 눈 질끈 감고 이제 아무도 9시 뉴스는 보지 않아. 우리는 소리의 주파수가 다르지. 아득한 옛 시간 갈라파고스에 홀로 남겨진 남자의 비명같이. 횡단보도에 남겨진 무선 이어폰의 배터리도 종점으로 치닫고 그대는 나의 깊은 어둠을 흔들어 깨워 밝은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줘. 그대는 나의 짙은 슬픔을 흔들어 깨워 환한 빛으로 나를 데리고 가줘. 부탁해 부탁해 어린 fat불이 되고픈 나를 마음속에 고향에서 잠자는 나를 천진난만하게 사는 나를 맥 빠진 눈을 가진 나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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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나의 깊은 어둠을 흔들어 깨워 밝은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줘. 그대는 나의 짙은 슬픔을 흔들어 깨워 환한 빛으로 나를 데리고 가줘. 부탁해
시간은 짧은 수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는 박성철 님이 엮으신 행복 비타민에서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이었지만 또 어린이날이 있었지만 또 스승의 날이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조용히 보내야 했습니다. 지난주가 어버이날이어서 오늘은 부모님에 대한 글을 골라봤는데요. 위대한 이름 아버지입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이름 아버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을 하나씩 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이죠.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학창시절에 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져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점을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부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항상 힘든 일을 하셨죠. 비록 넉넉하지 않아 힘겹게 살아야 했지만 7명이나 되는 가족들은 모두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남자는 지난날의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친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치고는 무척이나 자상하셨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서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날이면 고기를 실어 나르는 낡은 트럭에 나를 태워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곤 하셨죠. 사실 저는 그것이 무척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시는 듯 낡은 트럭을 꼭 학교 정문 앞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이면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낡은 트럭을 쳐다보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남자는 짙은 한숨을 내쉬고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고 볼에 입을 맞추면서 얘야, 오늘도 열심히 생활하렴 하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나 된 제법 큰 남자아이에게 굿바이 키스를 퍼부으시는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는 절대 아버지의 굿바이 키스를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날씨가 흐리고 파도가 높았던 그날도 아버지의 낡은 트럭은 어김없이 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트럭에서 내려 저에게 굿바이 키스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손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런 건 저한테 더 필요하지 않아요. 전 뽀뽀를 받을 만큼 그렇게 어리지 않다고요. 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던 아버지의 눈에 눈물방울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가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죠. 아니, 어쩌면 나는 아버지의 눈물을 본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남자의 눈은 어느새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먼 곳을 쳐다보시면서 흐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넌 이제 더 이상 굿바이 키스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커버렸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바다로 일을 나가셨고 영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아버지의 마지막 굿바이 키스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아버지가 해주시던 그 굿바이 키스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책을 펴고 한자 짚어가면서 내게 글자를 가르쳐 주시던 그분은 이제 돋보기 안경 없이는 글을 읽으실 수도 없습니다. 버스에 자리가 생길 때면 자신은 버스 손잡이를 잡고 나를 앉히고는 뭐가 그리 좋은지 허허 웃으시던 그분이 이제는 고등학생에게 자리를 양보받고는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십니다. 나를 번쩍 들어 당신의 어깨에 앉히고는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던 그분은 이제 자신의 손자에게 그렇게 하려다가 버거우신지 그냥 내려놓고 맙니다. 그분께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본 적 없다는 사실을 두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늘 강하고 최고였던 분, 그분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갈매기 나르는 바닷가에도 그대가 없으면 쓸쓸하겠네. 파도가 밀려와 속삭여 줄 때도 그대가 없으면 쓸쓸하겠네. 행복이 가득 찬 나의 인생은 그대가 전해준 고귀한 선물. 이 세상 어디에 서 있을지라도 그대가 있으니 슬프지 않네. Light on night on night, light on night on light, light on night on night, light on night on light. 행복이 가득 찬 나의 인생은 그대가 전해준 고귀한 선물. 이 세상 어디에 서 있을지라도 그대가 있으니 슬프지 않네. 그대가 있으니 슬프지 않네.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네, 원래는
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또 스승의 날도, 봄이면 열던 여러 축제도 모두 코로나의 심술에 서로 조심하며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불안한 봄이었죠. 이제 막 코로나가 끝나가나 싶었는데 다시 이태원에서 시작한 감염자가 여기저기 곳곳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다시 긴장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제재 없이 학교에 가고 또 직장에 나가고 여행하고 모임을 했던 소소한 일상이 점점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날들인데요. 이제는 서로 간의 거리두기가 좀 익숙해진 것도 같지만 또 조금씩 긴장이 풀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이 어수선함이, 불안함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 아마 전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겠죠. 지금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각자가 위치한 자리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일, 그리고 조금 더 조심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이젠 마스크도 많이 답답해지는데요. 마스크를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우리 조금만 더 참기로 해요. 저는 다음 주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말을 해도 좋을까 사랑하고 있다고 마음 한 번 먹는데 하루 이틀 사흘 돌아서서 말할까 마주서서 말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일주일 이주일 맨 처음 고백은 몹시도 힘이 들어라 땀만 흘리며 우물쭈물 바보 같으니 화를 내면 어쩌나 가버리면 어쩌나 눈치만 살피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맨 처음 고백은 몹시도 힘이 들어라 땀만 흘리며 우물쭈물 바보 같으니 내일 다시 만나면 속 시원히 말해야지 눈치만 살피다가
1년 2년 3년 눈치만 살피다가